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아이시스 워크벤치가 어떻게 작동을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 작업이든 CAD 작업이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시스 워크벤치를 열면 유니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디폴트로 메트릭, 킬로그램, 미터, 세크, 셀시어스, 이거는 켈빈이죠. 암페어, 뉴튼, 볼트. 만약 SI로 하시면 셀시어스 대신 섭씨 대신에 켈빈이 되는 거고요. 다른 걸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유니트 시스템을 쭉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자 표시를 제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램, 센티미터, 세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클릭을 이걸 해제를 하면 여기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아까 5개였는데요. 아 아까 매트릭에 톤이 됐네. 여기 그램 센티미터, 그렇죠?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근데 대신에 우리는 톤 같은 거는 잘 안 써요. 톤은 필요 없다 그러면 X 하시면 되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크게는 안 쓸 거고, 킬로그램, 마이크로미터가 오히려 쓸 수도 있고, CGS가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에 맞게 유니트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여기 밑에 있는 디자인 모델 하나, 둘, 세 개는 이쪽이 다 각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요거 값들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왜 이러지? 값들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이크로미터, 암페어 대신에 밀리암페어, 그램 대신에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 켈빈이라고 세크로 그냥 보고, electric charge 주 왜 자꾸 얘가 거부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름도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있는 거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하면 그냥 듀플리케이트 하면 커스텀 시스템 하나 뜨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이름 LTY에 미리앰스, 마이크로미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 마이크로미터, 와트, 파스칼, 볼트, 밀리볼트, 앰스는 없나요? 암페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때 맞게 조절하면 되지 일일이 이걸 다 맞춰놓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몇 개 이상은 여기 있네요. MTY로 한 건데 필요하시면 필요 안 하시면 안 하셔야 됩니다. 지우는 것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하면 지워집니다. 이게 선택이 돼 있어서 안 지워집니다. 이게 선택이 돼 있어서 디폴트 값이 돼 있으면 안 지워지는데 지웠죠. 매트릭을 지금 일반적으로 디폴트 되는 거예요. SI도 괜찮습니다. SI 여러분들이 칠 텐데,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3D CAD를 그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길이 단위들이 이게 달라지면 원래 의도한 거랑 워낙 다르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해서 그냥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일렉트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쪽으로 갈 테고, 아니면은 요 녹색 공간에다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원하는 애널리티컬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들 중에 밑에 컴포넌트 중에 혹시 만약에 쓸 것 중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좀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뭐 불러온다거나 퓨즈를 불러왔다. 이게 퓨즈가 불러온 상태거든요. 브라우저에서 거기 가가지고 뭐 이거는 나중에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내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얘 지오메트리를 요 일렉트릭 할 때 쓰고 싶다 그러면 지오메트리의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와서 놓으시면 얘가 지오메트리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쪽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읽어서 사용할 수 있다. 연상 해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쪽으로 하는데요. 어떤 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성 해석을 만들고 싶다, 커플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솔루션 뒤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transfer data to new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steady state thermal로 갈 수가 있고, steady state thermal은 다시 보니까 static structural.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연성을 만들었던 게 전기가 흘러서 온도가 되고 온도가 돼서 기계적 응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솔루션에서, 그렇죠?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이 데이터는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서 쓸 수 있어, 어떤 애널리시스 시스템, 어떤 분석 시스템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걸 고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솔루션에서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스태틱 스트럭처를요. 이 스태틱 스트럭처는 또 어디다가 쓸 수 있어요?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선에서 시스템 만들면 여기가 조건이 만족을 해야 이게 계산이 되고요. 이 계산이 또 만족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또 다 만족을 해서 계산이 되어야 값이 나와야 그 다음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셀 간의 드래그 앤 드롭은 아까 지오메트리처럼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선택한다면 끊으면 끊어져요. 딜리트. 왜 안 되지? 안 끊는데. 딜리트하고 스태틱 스트럭처를 꺼낸 다음에 제 모델만 가져오겠다. 안 되네. 지오메트리만 가져오겠다. 저 솔루션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건 셋업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지가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연결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여기 있네. 그래서 해석 시스템을 연상 해석 시스템 하고 싶으시면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트랜스퍼 데이터 투 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연상 해석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상 해석 시스템에 미리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것들은 미리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밑에서 이 커스텀 시스템에
이게 이제 연성 해적 시스템인데요.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한 건지. 플루이드 플로우는 이제 그 유체, 저 유체에서부터 그 유체에 의해서 유동성 있는 물체에 의해서 중력을 만드는 건데요. 요 위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커플드 필드가 안에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하나 하기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연성 시스템하고 위에 있는 연성 시스템 차이는, 이거는 지금 마우스 휠 가지고 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연성의 시스템 옆으로 쭉 늘어뜨려 놓은 거를 안에다 하나로 다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요거는 기존에 하나하나 있던 걸 연결해서, 나중에 할 텐데 이 더멀 일렉트릭도 일종의, 원래는 더멀 이쪽 이 더멀하고 일렉트릭하고 같이 있는 거를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묶어 놓은 것들은 묶어 놓은 것들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된 시스템 복사하기는, 그다음에 특정 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듀플리케이트 똑같이 만드는, 어디 가노? 정말 일렉트릭 어디 있을 텐데. 어이? 아, 그 밑에. 그다음에 요걸 움직일 때는 이렇게 씁시다.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지기도 하고요. 이쪽에 삼각형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가 업데이트도 나오고 딜리트도 나와요. 플레이스 위드는 다른 걸로.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는 이 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없앨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기를 누르면 전체 시스템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많이 다른 데로 움직이고 싶으면 1번 셀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솔루션 콤비네이션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한다면, 리플레이스 위드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게 스태틱 스트럭처라면 모달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를 미리 그려놨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스템 재배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번 셀을 잡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서 옮기면 움직여집니다. 시스템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NCS 워크벤치에서 해석을 하려면 이제 툴박스로부터 애널라이스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컴포넌트 있으면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거는 1번 일렉트릭. 서머 일렉트릭도 아니고 그냥 맹 일렉트릭입니다. 요 위에 쭉 오면 일렉트릭. 알파벳 순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스태틱 스트럭처로. 이거는 정적인 구조, 아주 전체적인 정적인 구조.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더머, 평형 상태. 그러니까 이건 정상 상태라고 그러는데 온도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내부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터멀 일렉트릭은 열을 그러니까 전기가 흘리면 열이 생기는 거. 요거 정도를 여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은 직류 전기를 해석하는 데 지원하고 볼티지 커런트에 대해서 도체금, 전류, 전압, 발연이 아니라 발열, 듀얼리티 하고 익스플리시트 타임은 이건 뭐 빠른 변형 거드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가고요. 플루이드 플로우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가시면 쓰실 게 있을까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합축성, 기억, 유체 이동해서 하시는 거고 CFX는 NC스타에서 만든 거고요. 플루언트는 원래 플루언트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NC스가 사서 NC스 워크벤치에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독립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합쳐지겠죠. 뭐 플루언트를 유치하시는 분들은 플루언트를 많이 씁니다. 마그네토스타틱은 전자석 할 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모터, 그렇죠?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 할 때 씁니다. 스태틱 스트럭처는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맨 처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정하중 조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천천히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 정하중이라고 각 절점이 움직이는 얼만큼 움직였나 변이 절점과 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해서 발생되는 변형률과 그에 따른 응력 그렇죠? 한 관성이나 감소 효과 아주 많이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은 열분포입니다. 전자 소자에서도 전기가 흘러가는 곳은 항상 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은 정상 상태의 온도 분포를 계산해 주는 데 쓰고 그다음에 트랜지언트라고 써 있는 거는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럴 트랜지언트라고 써 있는 거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전자에다 물을 끓일 때 처음에 가스불을 딱 켜면 처음에는 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는 과도라고 해요. 과도. 우리나라 말인지 옛날에 과도기적인 그런 말 하잖아요.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걸 하시다 보면 필요하시면 그거에 맞게 또 관련 자료 찾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까 밑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것 중에 일렉트릭, 플루이드 중에 CFX, 플루언트, 그다음에 마그네토스태틱, 스태틱 스트럭처럴, 스테디 더멀, 더멀 일렉트릭 이 정도가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하나씩 많은데 사실 우리 이제 일렉트릭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교재들이나 일반적으로 이런 유한요소법이 스태틱 스트럭처럴로 이제 처음에 출발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부품 내에서도 전자 부품 내에서도 그 기계적인 응력이나 변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메인일 겁니다.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 예전엔 거꾸로였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했는데 뭐 제가 교과 구성상 요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애널리시스 시스템 여기 밑에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패스하고 컴포넌트 봤더니 컴포넌트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뭐 플루언트, 메쉬나 이런 것들 직접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데 그 단계는 아니고 가끔가다 지오메트리는 쓸 필요가 있어요. 뭐 3차원 캐드를 불러온다든가 그래서 뭐 이런 걸 불러와서 이게 만약에 일렉트릭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럼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데
지오메트리가 없어지고 일로 갔네. 컨트롤 Z. 언두가 안 되네. 그냥 일렉트릭에서 지오메트리로 가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로 갔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온 그림이 요 전자 해석할 때도 이제 쓰는 거죠. 나는 요걸 여기서도 쓰고 싶다. 그럼 얘 걸 여기로 가져가죠. 난 얘를 여기서도 쓰고 싶다.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 하나가 해석 시스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다 걸려있는. 물론 얘를 지우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얘는 그 다음에 나는 얘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직관적으로 지오메트리들, 즉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연성 해석할 때는 요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요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석은 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쓰고 메쉬는 되게 중요해서 이제 뭐 임포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지오메트리는 가끔가다 쓸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오토다인인지 오토딘인지 하는 것들은 폭발하거나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용 환경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들 중에 이제 애널리시스 시스템을 이제 우리 일렉트릭부터 할 건데 스태틱 스트럭처를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엔지니어링 데이터다. 그렇죠? 엔지니어링 데이터죠. 지난 시간엔가도 언뜻 했는데 지오메트리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클리어. 없나? 리플레이스 다른 걸로 바꾸시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리셋? 리셋하면 얘가 지워지나? The operation will delete the components local and generate data. 이 안에 있는 걸 리셋해버리니까 지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쓰기 전에 설정해야 될 게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입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즉 재료의 물성치를 먼저 다 일일이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모델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봐야죠. 항상 모든 것들의 디폴트 값은 얘는 스트럭처럴 스틸, 구조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광으로 되어 있고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필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릭하면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요 일렉트릭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값을 넣은 것,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티비티밖에 값이 없네요.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티비티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5m. 이건 단위는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5cm 하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5cm. 이거는 V는 IR이 아니라 그러니까 E는 로 J라고 했죠. J는 시그마 E 할 때 그 로 비저항 값을 resistivity라고 하고요. 방향에 상관없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은 스트럭처럴 스트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겠죠. 고리도 필요하고 알루미늄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에 있는 원래 데이터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합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면 데이터 소스의 종류가 나옵니다. 1, 2번은 그렇다고 치고 3, 4, 5, 6, 7, 8, 9, 10 보면 뭐 요게는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그 밑에 에어, 알루미늄 알로이 쭉 들어있어요. 그거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타이타늄 알로이를 스테인리스 스틸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맞는 그거에 맞는 아이소토프 유니버시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너럴 매트리얼에도 제너럴 매트리얼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 속에 캐스트 아이언, 마그네슘 알로이, 실리콘 아나이소토프 이런 게 있는데 하다음에 옆에 물음표 있는 게 있죠. 이 물음표 있는 거는 일렉트릭 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넣으려면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당 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안 들어가네요. 실리콘도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안 되는군요. 여기서 안 돼요. 바깥에서. 이따가 편집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뭐 이런 거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루미늄 알로이를 쓰고 싶다. 그럼 요거를 여기 add to B2 engineering data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애널리시스 시스템을 보면 예, B죠. B의 두 번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쓰겠습니다라는 거를 읽었어. 알루미늄 알로이 이렇게 해서 쓰시겠습니까? 클릭. 그러면 여기에 책이 나타나요. 그러면 얘를 제너럴 매트리얼에 있는 알루미늄 알로이 데이터를 요 위에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언클릭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 눌러서 내가 이걸 쓰겠습니다. 여기서 바꾸는 거는 원 데이터는 건들지 않습니다. 원 데이터를 건들면 안 되겠죠. 여기는 원 데이터 안 건드리고 알루미늄 알로이 2를 이거 알루미늄 알로이 2가 아니라 나는 AL 뭐 AL 알로이라고 AL 중에 뭐 열 처리한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아니면 2000개 알루미늄이다. 이름을 바꾸면 나중에 살 때 2000개 알로이가 보입니다. 근데 2000개 알로이는 원래 거랑 값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원래 이런 데는 다 되게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걸 그냥 고치면 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태블라가 있네. 태블라는 테이블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0도씨일 때는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2.67, 100도씨일 때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의 비저항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 2000개 알로이는 2.43이 아니라 얘는 2.50이야. 얘가 2.70이야. 얘는 2.70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알로이를 만들고 여기에는 소스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쓰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런 설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해석에 사용되는 재료물성 데이터 관리를 하는 두 번째 셀입니다. 재료물성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좀 전에 우리가 2000개 알루미늄을 만들었죠. 저장, 블로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불성의 정의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셀을 더블 클릭하면 옆에 그쪽 프로젝트 옆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요 필터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눌려져 있으면은 요 해석 시스템에 필요한 물리적 상수들만 표시가 되고요. 이게 해제가 돼 있으면 다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면 클릭이 되면 제너럴 매트리얼, 아니면 그란타,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타나고 그 카테고리 밑에 있는 재료들이 나타나고 재료를 하나 선택하면 그 재료의 property, 성질이 나타나요. 성질이 나타나서 숫자 하나 있는 거는 여기에 그냥 표시되고 마는데 숫자가 아니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태블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온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게 A번 메뉴바, B번 툴바와 탭, 탭은 이제 프로젝트하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탭이 나타나게 되죠. C번은 필터 중에 우리가 필요한 물리상수들만 나타내는 것,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여기에 그 재료의 종류들, 제너럴, 분류들, 카테고리들, 그렇죠? 나타내는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C는 필터와 데이터 소스를 토글하는 키다. 뭐 있고요. D번은 재료 물성으로 사용할 세부 항목들의 모임이고 2번은 데이터 소스. 요건 이제 카테고리예요. 뭐 제너럴, 애더티브 한번 볼까요? 요거 3번 카테고리, 4번 카테고리, 5번 카테고리, 6, 7, 8. 그래서 뭐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유체죠. 아세톤, 아세틸렌, 에어, 알루미늄, 솔리드. 플루이드인데 어떻게 알루미늄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피에조 일렉트릭은 앞전체. 앞전체. 그래서 피에조 일렉트릭은 전기를 가면 얘네들이 움직여요. 앞전체에 대한 성질들. 그래서 요 분류 밑에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제너럴 매티리얼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알루미늄, 커퍼, 또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를 쓰게 된다. 실리콘은 뭐가 있어? 실리콘에 아나이소tropic, 일라스티시티가 아나이소트롭하게 들어가져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A, B, C, D 여기 E가 데이터 소스고 여기에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요 분류에 속해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재료들을 하나 클릭하면 성질이 나오고 테이블이 나오고 이 테이블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온다. 그게 A, B, C, D, E, F, G, H, I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 물성 성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소스 창이고 아웃라인 창이고 프로퍼티 그 재료 예를 마그네슘에 스테인리스네 여기는 스테인리스의 성질 그 중에서 테이블표 그다음에 그래프 쭉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에는 제너럴 매터 위에 그란타라고 뭐 새로 생겼고 넣었느냐 요것들이 좀 바꾸긴 했는데요. 뭐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작성 물성 목록이다. 등록된 물성의 수정은 3선택과 온라인 펜에서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생성할 것도 없어요. 수정된 라이브러리는 저장 가능한데 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추가만 필요한 물성들에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고 싶으면 제너럴 매테리얼하고 카팔로 옆에 노란 거 4번 아예 플러스를 선택하면 우측하네. 여기 위에 책마크가 표시되죠. 책마크가 표시되면 아날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실리콘 아나이소트로픽 뭐 카퍼 하고 나서 요걸 해제를 하면 요게 뜹니다.
요게 뜨는 거는 나중에 이제 모델에 가서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요것만 쓸 수 있었거든요. 요새는 요거 말고도 모델에서 다시 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서 좀 수월해졌다 보시면 되고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소트로픽을 레지스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필터 네임 그거에서 더블 클릭을 따당 하면 그죠? 여기에서 알루미늄 알로이 딱 한 다음에 나 이거 넣어야 돼 그러면 더블 클릭을 따당 하면 여기에 이제 값 넣으세요 여기 나와. 근데 이거 아니야 나 안 넣을래 저 딜리트한 거. 그러니까 앞에서 원래 데이터 있는 여기서 하면은 안 들어가지는데 그렇죠? 여기서 하면 안 들어가지는데 여기 아니라 여기 바깥에 나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 B2 쓰겠습니다 라고 모아놓은 요거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요 값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도 할 수 있다. 아이소트로픽 일라스티시티가 쫙 지워지고 also 어필로 돼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지금 안 되는데 다시 생겼죠. 뭐나 뭐 지운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면 되죠. 이제 데이터의 제너럴 매트리얼의 스트럭처럴 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데이터 매트리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뉴 매트리얼을 안에다가 만드시면 안 되고요. 밖에 여기다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비슷한 거 하나 끄집어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카피가 아니라 듀플리케이트 여기 듀플리케이트를 만드시는 나 카파 알로이 중에 뭐 카파 수파 알로이가 있는데 그렇죠? 수파 알로이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카파는 카파인데 뭐 한밭대학교에서 만든 한밭 카파 알로이 특별하게 명칭을 해서 우리가 이거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면 그러면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1.3에 익스포넨셜 11승 그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꾸는 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시고 버리시면 돼요. 데이터 소스는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여기다가 한 다음에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것저것 빠진 것도 있을 할 테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슷한 재료를 듀플리케이트 하나 더 그냥 카피해서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메뉴바에 파일 임포트 얘네 데이터는 익스포트 기능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크게 쓸 일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웹에서 논문이나 이런 데서 꼭 내가 필요한 물성들이 있다 하면 그거는 찾으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다 설명드렸죠. 탄성계수, 그렇죠? 포화송비, 이렇게 잡아당길 때 옆으로 줄어드는 거. 밀도, 단위부피당 질량 비고요. 열 전도도, 열 전달을 나타내는 이거는 전기 전도와 비슷합니다. K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필요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면 되겠고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는 1도 올라갈 때마다 길이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것도 열과 기계적 성질을 미칠 때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가면은 실리콘은 잘 안 늘어나고 싶어 하지만 알루미늄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거기서 응력이 발생하고 열 병찰 계수고 비열은 물체 온도를 부대 필요한 열량, 단위 질량당 그다음에 alternating stress, strain life parameter는 필요 해석에 필요한 거고 필요 해석은 우리 안 할 거니까 패스.
항복 강도, UTS, 극한항력이요. 요거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강도학이나 이런 데 보셨던 거를 재료과학책에 보셨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ive permeability는 재료가 자기를 통과시키는 정도니까 이 호일을 감았는데 페라이트에다 감았느냐 흑연에다 감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력 생기는 게 달라지죠. Resistivity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V는 IR이 아니라고 그랬죠. E는 low, J, 이 low.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오hm/cm고 필요한 거다. 앞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시스템하고 그렇죠. 애널리시스 시스템과 여기서 태스크는 애널리시스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이해한다. 특히 재료 물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을 잘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